1억 원만 있으면 지금 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입니다. 3억 원짜리가 1억 원으로 싸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1억 원 갖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없을 뿐더러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매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 물건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요거 이제 3층짜리 건물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진입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를 이제 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차가 이제 거의 없어요. 차량 진입도 좀 수월한 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층은 이제 피로티로 되어 있는데 두 가구가 1층 두 가구, 그 다음에 2층, 3층이 각각 4가구에서 총 10가구입니다. 10개 호에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1층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 바닥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바닥은 양호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약간 이제 곰팡이 같은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천장이 흰색인데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슬어 있으니까 약간 미간을 좀 해치는 모습 이런 거는 뭐 빗자루로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차가 총 이렇게 총 3대, 4대, 총 5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구 수가 10개 가구호에 비해서는 이제 사실 약간 부족하죠. 전기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량기가 이빨 빠진 것처럼 좀씩 빠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좀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는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떼갑니다. 그렇죠?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전기세가 이제 미납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단차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차량이 수월하게 본건까지 이렇게 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이제 전면에 3대,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2대에서 총 5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출입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을 보면 옆에 이제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마다 어떤 에어컨이라는 옵션이 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측면에 타일이나 벽면 뭐 깨짐이나 그 다음에 샤시가 뭐 깨지거나 유리창이 금가거나 그런 모습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출입구고요. 그래서 주출입구도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1층부터 한번 찬찬히 들어가서 한번 내부 상태나 컨디션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니까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고 1층의 모습입니다. 1층 복도인데요. 천장부터 해갖고 그쵸. 그다음 벽면은 유광 타일로 이렇게 돼 있었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유광 옛날 약간 이제 갈색 톤의 그런 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우편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은 이제 공용을 포함해서 그렇죠? 11개가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 추출입문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센서 등이 이제 잘 작동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닥에는 이게 이제 먼지를 좀 털어주라고 스프링 매트가 깔려 있는 모습. 저런 어떤 이제 뭐 의자나 기타 뭐 물품이 좀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왼쪽에 요게 이제 그 101호 같아요. 명판이 떨어진 것 같은데 101호라고 돼 있고 지금 전단지랑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2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부를 좀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냥 원룸으로 한 7, 8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좀 그 계산을 하면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층마다 있는 거를 그냥 원룸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센서 등이 들어오는데 백열 전구 센서 등이라 약간 빨간빛이 돕니다. 이것도 이제 좀 밝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2층부터 201호 여기 왼쪽부터 201호 센서 등 시원하게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202호, 203호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202호 같은 경우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고 202호, 203호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4호가 없죠. 4는 이제 빼고 205호부터 여기도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 센서 등 잘 작동됩니다. 바닥도 이렇게 유광 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복도에는 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나 그런 건 없지만 아마 이제 계단 청소가 이제 좀 멈춰져서 그런지 이렇게 계단에 먼지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뿐이지 어떤 쓰레기나 그렇게 좀 미간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3층 천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페인트가 좀 뜬 모습,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물이 이제 새서 이렇게 뜬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상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뜬 모습. 근데 이제 저기 크랙간 부분에다가 일정 부분에 좀 보수를 한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이 좀 더 관리가 안 되는 모습. 센서등은 잘 들어오죠. 그래서 왼쪽부터 301호, 이제 302호, 303호, 그 다음에 305호, 304호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2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0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원룸으로 해서 이렇게 총 4개 호가 2층하고 3층이 이렇게 돼 있고 302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305호는 그나마 전단지가 좀 덜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하게 주인 세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마도 그 세대마다 놓아져 있는 옵션을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나 그런 걸 보관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약간 이제 페인트가 벗겨진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 옵션을 넣어줬던 뭐 TV나 가구들 같은 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적치되어서 이제 통로를 방해하는 그리고 미간을 좀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좀 크랙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물이 아무래도 이제 비가 많이 들이차면 이런 쪽으로 물이 좀 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랙 부분에 대한 보수를 좀 필요로 하는 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은 지가 2005년 보존 등기니까 거의 이제 20년 차니까 사실 20년 차 치고 건물 내부 상태나 외부 상태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거거든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옥상을 나갈 텐데요. 먼저 옥상 방화문을 보면은 방화문이 녹슬거나 그러진 않고 깔끔한 모습이고 옥상입니다. 옥상 바닥이 회색입니다. 그렇죠. 녹색이 원래는 이제 녹색 부분이 사실상 그 방수된 부분인데 회색으로 좀 되어 있어서 아마도 지금 이게 벗겨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회색으로 방수를 했는지 육안으로 좀 구분이 안 되는데 뭐 보수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죠? 보수한 흔적은 없고 그냥 그 옥상 바닥은 이렇게 회색으로 쫙 깔린 그런 모습이었고 난간이나 이런 것도 뭐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까지 올라오는 계단을 올라오는 그 옥탑의 그 계단실 같은 경우 벽면도 마찬가지로 뭐 파손이나 벽면 파손이나 그런 흔적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난간을 이렇게 이제 잘 철제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제 아래로 보면은 아래에 뭐 딱히 뭐 지붕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이렇게 벽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그럴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외관도 깔끔한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아까 옥상 올라올 때 3층 그 천장에 있었죠. 그런 부분이 페인트가 떠서 이제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만 그 다음에 측면의 크랙감 부분만 그런 부분만 좀 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옥상에서는 뭐 크게 흠잡을 거나, 그 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것은 뭐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측면 옥탑 계단실도 마찬가지로 뭐 멀쩡한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저기 센서등 있죠? 그 방화문 위에 센서등은 하나 달아주는 게 좋겠죠? 등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자, 여기도 난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난간을 통해서 실외기도 보이고요.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딱히 뭐 특이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이제 원룸이나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밀집되어 있는 주택 사이에 이 본건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적으로 1층부터 2층, 3층 옥상까지, 그리고 복도나 뭐 이런 거 봤는데 크게 뭐 흠잡을 건 없지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3층에 그 측면이나 그다음 바닥 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크랙간 부분 그런 쪽만 좀 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불안하긴 한데 4층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3층이죠. 3층 천장을 보면은 그 옥상 방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돼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지은 지 거의 20년 차 돼 가는데 이 정도 건물 컨디션 상태면은 그래도 양호하게 관리를 좀 잘 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가격에 3층짜리 건물이면 매우 싸다. 그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차 대략 한 6에서 한 8m 정도에 되는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이 전부 다 그 저기 이제 전면에 보이는 게 아파트가 있긴 한데요. 주변에 대부분 원룸, 투룸이 많은 그 원룸 건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앞에는 이제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간 이제 경사가 져요. 그래서 본권까지 진입을 할 때 약간 이제 경사진 도로에 접해 있다는 거고, 주변에도 이렇게 다가구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본건물이 있습니다. 경동 하이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본건의 건물 이름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였고요. 그리고 이게 위성지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주차가 5대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원 옆에다 주차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의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 이런 원룸촌, 이런 쪽에 위치한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 대단지들로 좀 쌓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타일스 아파트 있고 금호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인프라를 좀 돋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먹자골목이 많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은행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여기가 학교들이 꽤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자녀 있는 이제 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 보내기에는 뭐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인공 저수지로 좀 돼 있어서 공원도 이제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산책하기에는 뭐 가볍게 산책하고 운동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다. 그리고 읍사무소가 있고요. 여기 읍사무소,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읍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적으로는 크게 뭐 딸리진 않죠. 뭐 지방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칠곡 북삼이거든요. 경북.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특이할 만한 게 좀 있습니다. 좀 더 축소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윤리라고 해서 여기 칠곡 북삼 도시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삼읍도 여기 인근에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북사무소. 여기가 전체적으로 칠곡 북삼 도시개발 구역인데 여기쯤인가 북삼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철역은 아닌데 기차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대구권 광역철도거든요. 그래서 칠곡군 북삼역이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완공 목표로 이렇게 기공식이 최근에 열렸다고 합니다.
최근도 아니군요. 이게 1월 달이니까 올해 초에 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 개발에 대한 이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나 구미 같은 여기가 이제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축소를 해보면은 위쪽으로 구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때 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도잖아요. 여기가 양목역, 그다음에 사곡역, 구미역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북삼역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한 1km니까 차로 한 2, 3분이면은 당도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고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구나 이쪽이 이제 대구거든요. 아이고. 이게 좀 튀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대구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구미도 이제 대구보다는 아니더라도 구미도 그 집값이 여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값이 좀 싸면은 교통편도 괜찮고 하면 이쪽으로 좀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거 인프라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죠? 좀 싼 집값을 찾고 들어올 수 있는 임대소유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구미 산업단지예요. 여기 전체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월세 여기가 이제 방 개수가 총 10개잖아요. 그래서 원룸으로 세주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니까 이렇게 직장인 임대 수요를 노려서 한번 그 세를 놓을 만한 그런 위치다. 그리고 구미시청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구미시청까지 대략 직선거리가 5km니까 차로 한 10분, 15분이면 갑니다. 그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기차역이 이제 양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거리가 3km니까 대략 한 10분 정도면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여기 당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축소를 해보면은 칠곡군이 여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외관 쪽 여기 아래가 직선거리로 외관 쪽도 12km니까는 한 20분에서 한 25분 거리에 외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이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금오산. 그죠? 관광지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미나 그 다음에 외관 쪽에 좀 칠곡군청도 이쪽에 있는데 칠곡군청도 마찬가지로 10km 이게 이제 칠곡군청이 외관 쪽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북삼 쪽이 조금 그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10km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이면 칠곡군청에 도착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구미 쪽하고 그 다음에 칠곡군청의 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완전한 시내권이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하고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싸서 사람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별 평수를 볼게요. 1층, 2층, 3층인데요. 2층하고 3층은 35평 같아요. 1층은 22평이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10평씩 잡고 10평이면 사실 원룸이 아니라 1.5룸이나 미니 투룸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원룸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10평짜리가 2개로 좀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2층, 3층은 이제 공용이 한 5평 정도 계단이랑 이런 걸 빼고 대략 한 3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총 4개 오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7에서 한 8평 정도의 원룸이 이제 이렇게 4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개 호고요. 그래서 10개니까 한 집당 그 20만원씩 보시면 한 집당 월세를 20만원 받으면은 200만원입니다. 그죠? 근데 근데 그 지금 가격이 1억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건축물 대장 보면요. 위반 건축물 사항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10가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 정상적으로 다가구 주택하고 면적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차는 총 5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세입자를 볼 텐데요. 임차인 현황인데 최선순위 설정일이 2012년 3월 14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느리죠. 2017년에서 전부 다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낙찰받고 세입자가 뭐 물어줄 돈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201호, 203호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지켜볼 것은 지금
102호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대략 좀 크죠. 한 10평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2011년부터 2012년,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11년, 12년이면 벌써 한 2, 3년 전에 그 거래된 금액이요. 이게 이제 100에, 보증금 100에 2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도 더 올랐으면은 이게 이제 반영이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20만 원으로 측정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집 하면은 이제 2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이제 보면은요, 물건 정보를 보면 이제 사건 번호도 나와 있고, 감정가가 거의 3억이죠. 최저가가 반토막 돼 있죠. 그래서 1억 4천이고, 그리고 땅이랑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바뀌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건물이고 이게 토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이 60평도 안 되고 건물도 100평이 좀 안 돼.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형 평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중소형 평수의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위치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날짜랑, 그래서 일정이랑 날짜 그다음 금액까지 제가 공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어줄 돈도 없고 깔끔한 물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